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단교학원 토익 LC 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Part 2의 평서문에 대해서 잠깐 팁을 알려드릴까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토익 LC 영역에서 Part 1부터 Part 4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들 고민하는 게 Part 2, 그 중에서도 Part 2에 있는 평서문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딱 이거예요. 평서문을 들으면 당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아니면 들으면 그냥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안 잡힌다, 그죠? 그러면 이 평서문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평서문이 나오는 개수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Part 2가 문제가 총 30개잖아요, 그죠? 11번부터 40번까지 그 40개 중에서 이 평서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섹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평서문 거두절미하고 어떤 식으로 잡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평서문은요,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답변들이 이런 식의 답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평서문이 뭐든지 간에 뭔가 동의를 하거나 맞장구를 쳐주는 답변이 답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답에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무슨 so, to, either, neither 같은 이런 표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같은 이런 동의의 표현, 또는 I heard that too. 나도 그렇게 들었어 같은 이런 맞장구 쳐주는 표현들이요. 오케이? 그리고 대 플러스 의견도 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뭐라고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That sounds great. 좋은 거 같네요. 이런 거. 또는 That's interesting. That's a great idea.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동의 및 맞장구를 쳐주는 이런 형태의 답이 채택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표현들 역시 평서문에서 답으로 많이 나와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let,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you should, I will 같은 표현을 쓰면서 행동에 대해서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평서문은 실제 시험에서 대부분의 유사 발음은 오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Part 2를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에서 나왔던 특정 단어와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웬만하면 오답이라 그러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평서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오답이고요. 비슷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리고 평서문은 참 특이하게 yes나 no로 대답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몇 문제지에서는 yes나 no를 끼는 답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이 실제 시험을 쭉 놓고 봤을 때는 평서문에서 yes나 no를 가지고 답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yes 또는 no가 들어가 있는 보기는 살짝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서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딱 요만큼이에요. 뭔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안 또는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평서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질문 자체가 사실이나 어떤 사람이나 뭔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평서문이라면 주로 그에 대한 답변은 추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이 따라붙는 그런 형태의 보기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평서문을 딱 들었는데 그 문제가 요청하는 표현이나 제안하거나 또는 부탁하는 표현이더라.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답을 보면 그 제안이나 요청이나 부탁을 승낙, 받아들여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답이 많고요. 아니면 거절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대놓고 no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I'm sorry 이런 거,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형태가 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물어보는 반문체 형태가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평서문의 내용이 만약에 문제점에 관련된 거더라. 예를 들어서 복사기에 종이가 다 떨어졌어 같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평서문이면 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대부분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관련된, 즉 추가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이 답변으로 채택이 많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문제 유형에서 어떤 것들이 답이 많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훑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올해 들어서 이제 핫 퀘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자, 평서문이 만약에 이제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need, I should, I have to, 또는 주어가 we가 될 수도 있겠죠. We need, we should, we have to,
또는 뭐 I'm looking for. 자, 이렇게 시작하는 평서문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문제에 따른 답을 쭉 모아보면 대부분 장소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I'm looking for my Caesar. 내가 가위를 찾고 있어요라 그러면 뭐 답변이 예를 들자면 Did you check in your drawer? 책상 서랍은 한번 살펴보셨어요? 같은 이런 장소가 끼는 답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답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거는 여러분 하나의 그냥 스킬인 거죠. 그죠? 만약에 잘 모를 경우에 평서문 문제를 그걸 딱 만났는데 잘 모를 경우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좀 답을 조금이라도 확률 높게 찍어보자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평서문의 청취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평서문은 문장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얘가 주어가 앞에 나가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왔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목적어들이 따라 붙지 않겠어요? 그 뒤에부터는 전부 다 꾸며주는 말들이 붙겠죠. 그죠? 뭐 형용사 절이 올 수도 있고 전치사가 올 수도 있고 등등등등. 제일 중요한 말은 어차피 앞부분에 다 가고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앞쪽에 다 쏠려 있으니까 평서문도 결국은 다 들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초반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한번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5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여백이 있으시면 종이 하나 꺼내 놓으시고요. 자, 문제 들으시면서 ABC에서 가장 적절한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길 바래요. 5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리뷰 한번 해보죠. 오케이? 자, 갈게요. Number 11. The company will reimburse you for your plane ticket. A. No, I'm leaving on Monday. B. Is that a new policy? C. I was planning to order some soon. Number 12. The new blenders that are on display are out of stock. A. To replace it with a new one. B. The ingredients are well blended. C. There are some more in the back room. Number 13. Don't forget to fill out your feedback form for customer service. A. I've already submitted it. B. Let's make an offer. C. I would really appreciate an interview. Number 14. Mr. Han has a client meeting at 2 o'clock. A. In which office? B. 2 days ago. C. They are international clients. Number 15.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to my email address. A. Did you sign that? B. Actually, Lopez wrote it. C. When do you need it? 자,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5문제 지금 풀어보셨는데 자, 이제 한 문제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자, 항상 앞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초반을 잡아먹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자, 11번 이렇게 들어가죠? Number 11. 가보죠. The company will reimburse you for your plane ticket. 자,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The company will reimburse you for The company will reimburse you. The company will reimburse you for your plane ticket. 그죠? The company will reimburse you for your plane ticket. 그래서 자, 너 비행기 값을 말이지 회사가 reimburse, 상환해 줄 거야. 즉 네가 쓴 비행기표 티켓을 회사가 돈을 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정보를 얘기했어요. 자, ABC 한번 들어보시죠. A. No, I'm leaving on Monday. B. Is that a new policy? C. I was planning to order some soon.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볼 수 있는 거, 자, 회사가 상환해 줄 거다. B. Is that a new policy? 야, 그거 새로 생긴 정책이야? 이렇게 관련 질문을 물어보는 B번이 이제 정답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A번부터 이제 한번 보면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말이 되지가 않죠. No, I'm leaving on Monday. 저 월요일에 휴가 떠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일단 해석에서 어색하고요. C번도 지금 보시면 I was planning to order some soon. 내가 좀 있다가 곧 주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얘도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자,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도 B가 가장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이제 좀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yes나 no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더라.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잘 못 알아들었다면 A번에서 no가 들어갔으니까 안 찍는 게 좋겠다. 잠깐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C번에도 지금 보시니까 plane ticket, planning, plane ticket, planning, plane, planning, plane, planning 소리가 비슷한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유사 발음도 웬만하면 오답이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 피해 주시는 게 좋았겠죠. 이렇게 해서 B번의 정답을 도출을 해내셨으면 잘 푼 방식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11번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2번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이렇게 들어가네. Number 12. The new blenders that are on display are out of stock. 자, 여기요. The new blenders that are on display are out of stock. 자, 한 번 더. The new blenders that are on display are out of stock. 자, 여기 발음. That are on display are out of stock. Display are out of stock. out of stock, out of stock. 여기를 잘 잡아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new blenders that are on display. 여기는 결국 꾸며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기 진열대에 있는 새로 나온 blenders, 믹서기가 are out of stock.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문제점이죠, 여러분. 그죠? 평서문이 문제점이더라? 그럼 대부분 답변 뭐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해결책 들어보시죠. Display are out of stock. A. To replace it with a new one. B. The ingredients are well blended. C. There are some more in the back room. 자, 그래서 자, 재고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C. There are some more in the back room. 자, back room이라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창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우리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점원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물건 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하면서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 계산대 뒤에 어디 들어가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back room이라 부르거든요. 자, 일종의 창고 같은 건데 자, 저기 창고에 가면 좀 더 있어요. 재고 다 떨어졌어요? 창고 가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바로 C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A번과 B번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말이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to replace it with a new one. 새 거랑 바꾸기 위해서요. 말이 맞지가 않고요. 마찬가지.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The ingredients are well blended. 재료들이 잘 갈려집니다 이 말이죠. 얘도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part 2 전체를 쭉 공부를 하셨을 때 꼭 해보셔야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옆에 지금 이렇게 살짝 써놓은 거 보시고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정답만 항상 보고 가시면 안 되겠고요. 나머지의 이 오답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뭐로 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A번처럼 이렇게 to 부정사가 답이 나오기 위해선 거의 대부분 Y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Y로 물었을 때 많이 나오는 답변이 to 부정사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Y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답변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딱 보시니까 well blended 아주 잘 갈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답의 요소를 봤을 때는 이렇게 blenders blended, blenders blended 뭔가 소리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찍는 게 좋은 방법이다 했겠는데 이런 정답이 나오기 위해선 보통 how 같은 걸로 물어봤어야죠. 예를 들어서 야 새로 나온 블렌더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재료들이 상당히 잘 갈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답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생각하시면서 아 얘는 이렇게 물었을 때 정답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인데 가보죠. Number 13. Don't forget to fill out your feedback form for customer service. 한 번 더 들어보죠. Don't forget to fill out your feedback form for customer service.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Don't forget to fill out your feedback form. Don't forget to fill out your feedback form for Don't forget to fill out your feedback form for customer service. 그죠? 항상 결국 앞이라고요. 그래서 don't forget to fill out your feedback form for customer service. 결국은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여기 의견서죠. feedback form이면 자 의견서 작성하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A, B, C. A. I've already submitted it. B. Let's make an offer. C. I would really appreciate an interview. 자 그래서 의견서 작성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A. I've already submitted it. 내가 이미 벌써 제출했습니다. 즉 벌써 다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A번이 가장 자연스럽게 정답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B와 C를 한번 보시면 자 B번에 있는 이런 표현이죠. Let's make an offer.
한번 우리가 제의해 봅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내용상에서 어색해서 바로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C, I really appreciate an interview. 자, 내가 인터뷰를 해줘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용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요런 보기는 왜 냈을까요, 여러분? let's 같은 바로 이런 표현. ETS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아, 한국에 있는 학원들이 말이야. 평서문이 나왔을 때 I will이 들어가거나 let's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답이 많이 된다 가르치더라. 그죠? 그거 가지고 그대로 오답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et's만 듣고 바로 이건 답이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스킬이라는 건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모를 경우에 우리가 그냥 이상한 답을 찍느니 확률이 높은 걸 찍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지 그 스킬 하나만 믿으시면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게 답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들어볼 텐데 자, question 14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Number 14. Mr. Han has a client meeting at 2 o'clock. 자, 다시 한번. Mr. Han has a client meeting at 2 o'clock. Mr. Han has a client meeting at 2 o'clock. 자, 그냥 단순한 사실 정보였죠. 그죠? Mr. Han이 2시에 고객 미팅이 있어요 라는 말이었는데 자, A번 가죠. A. In which office? B. 2 days ago. C. They are international clients. 자, 그래서 미팅이 있다 그러더라. A. In which office? 어떤 사무실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A번이 지금 대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A번 정답이 나왔고요. 자, B번 보시니까 이제 2 days ago라 그랬어요. 일단은 meeting at 2 o'clock. 2 days ago. 2 소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보기겠다. 제껴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C, they're international clients.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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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소리가 또 똑같은 게 있으니까 비켜가시는 게 좋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이 뭐 골라내는 건 이제 봤고 이런 B번을 정답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자, B번에 2 days ago. 자, 이렇게 ago라는 전치사가 딱 껴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when으로 물었을 때 나오는 답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언제 직원들과 회의를 했었습니까? 이틀 전에요. 이런 답이 어울리는 거겠죠. 그래서 아, B번은 when으로 물어야 어울리는 거겠다. 이 정도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정확한 문제 리뷰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15번을 통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한번 더 해보고 오늘 학습 비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의 문제 이거였습니다. Number 15.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to my email address. 자, 이거네. 다시.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to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to my email address. 그죠? 가장 중요한 말은 결국 you can forward signed agreement. 그죠? 사인된 합의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죠. 어디로? To my email address. 내 이메일 주소로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 들으면서 A번까지 한번 가보죠.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to my email address. A. Did you sign that? B. Actually, Lopez wrote it. C. When do you need it? 자, 그래서 네가 내 이메일 주소로 사인된 합의서를 보내면 돼. C. When do you need it? 너 그거 언제 필요한데? 가장 자연스러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관련된 질문하고 있는 C번이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고요. 자, A번에 지금 보시면 Did you sign that? 네가 사인했어? 이 말이죠. 일단 해석에서 벗어나는 게 딱 밟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signed, sign, signed, sign 소리가 겹치죠. 그죠? 웬만하면 좋지 않은 보기겠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니까 actually Lopez wrote it. 자, 사실은 로페즈가 쓴 거야. 완전히 또 벗어나요, 해석에서.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약간의 유사 발음이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You can forward, word, word it, forward, word it, forward, word it.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유사 발음을 가지고서 충분히 또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A번에서 sign이 유사 발음이더라. B번에서 forward, word it. 여기가 유사 발음이더라.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You can forward the signed agreement to my email address. A번 A. Did you sign that? sign, B.
Actually, Lopez wrote it. 그죠? wrote it, forward, wrote it.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껴내시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정답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 정도 가지 않겠어요? B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로페즈가 쓴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누가 했어? 이런 말을 물었을 때 이런 B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즉, who로 물었을 때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평서문이 어떤 것인지 대충 감이 좀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평서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Part 2를 공부할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이 이 앞에 부분을 열심히 딱 듣고 요거에서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킬이었을 텐데 평서문에도 그걸 적용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저기 문장 뒤에까지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부분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죠. 그죠? 그래서 항상 초반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팁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시험장에서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Part 2 평서문 학습 비법이었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강좌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